네. 네,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인물을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모시는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뜨달의 황수빈, 한혜지, 김윤희, 황서연 네 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분은 사실 저하고는 이제 아무런 인연이 없고요. 우리 저 변정소를 함께 하시는 문윤택 교수님의 정말 이제 그 A급 제자라고 해서 정말 간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네 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제가 네 분이 다음 주에 뭔가 좀 특별한 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저 문 교수님께서 포스터를 주셨습니다. 포스터를 보니까 3단 배경으로 제주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제 들판을 쫙 3등분을 하셨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네 분이 황수빈님하고 황서연님이 토끼 그림 같은 거였고, 네. 예. 한혜진님하고 이제 김윤희님께서 뭔가 한라봉 같은, 여기 뭐 모양하고 색깔이 혹시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디자인이거든요. 김윤희님. 네. 이제 사실 각자의 캐릭터성을 약간 따서 간단하게 캐릭터화를 시킨 거예요. 이제 수빈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 토끼가 아니고 네, 고양이요. 죄송합니다. 네, 서연이는 토끼가 맞아요. 네, 토끼가 맞군요, 네, 그거는. 그리고 혜지 같은 경우는 새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음표. 한라봉이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동그라미. 예. 한라봉이라고 해도 근데 될 것 같아요. 한라봉이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하셨군요. 네, 직접. 맞아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이슈 인터뷰에서는 되게 센 발언하고 네. 지역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정치 그만둬야 돼, 뭐 이런 우리 정말 방송의 수위를 막 벗어나는 그런 위험한 코멘트만 한 그런 분들만 모셔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분 보면은 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조합인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네 분 각자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대장이세요? 제가 대장이신 제가 대장입니다. 황서연님부터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뜨달에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황서연이라고 하는데요. 팀에서 프로젝트 운영이랑 페이퍼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달 지킴이입니다. 달 지킴이. 이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두목이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뜨달의 필라멘트 기획을 맡고 있는 한혜지입니다. 삶을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나가기를 지향하면서 뜨달에서는 주로 기획안이랑 예산안처럼 디테일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두목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행동대장. 행동대장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뜨달의 수맥 탐지기, 즉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의 힘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뜨달이 있습니다. 네. 가장 힘이 없는 행동대원님. 네, 안녕하세요. 뜨달의 디자인 부분 담당하고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뜨달의 멋진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반짝이 풀이라는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뜨달의 그 누군가요? 그러면 옛날에 그 애플에 보면은 디자인 잘하는 그 이안인가 누군가 네.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네. 절대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자면 어떤 분인지는 뭐 제가 자료로 넣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뜨달 이거를 일단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맞아요. 아트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별로 기사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기사에 나오지 않고 네 분이서 정말 인스타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뜨달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뜨달은 원래 아트랑 한글 이름 달이라는 명칭의 합성어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의 이름이 아주 뜨거운 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획자라는 반달과 예술이라는 예술가
프로젝트들의 반달이 만나서 아주 뜨거운 예술의 보름달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팀입니다. 달에 꽂히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네. 반달을 보고 소원을 빌지 않는다 이 어. 멘트에 갑자기 이제 그쵸, 한창 처음에 이제 팀을 구상할 때 그러네 우리는 다 보름달을 보고 하는 근데 사실 기획자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채워지는데 보통 이제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만나야만 보름달이 생기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달에 꽂힌 것 같아요. 약간 온전한 그쵸. 달 그 이미지에 꽂힌 것 같습니다. 저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어. 네.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왜 달인지 누가 그쵸. 어떻게 알았겠어. 맞아요. 네. 예. 참 적응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뜨달에 대한 얘기 함께 들어봤는데, 자 어쨌든 아뜨달이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월화수 제주에서 전시회라고 하기는 좀 뭔가 그렇고 어쨌든 이분들 표현으로는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다. 예, 이게 그 글자로 보면은 글자로 봐야 이해가 되고 이게 말로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 프로젝트 소개 혹시 그러면 누가 해주실까요? 그러면 언론 홍보 담당 황수빈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다 이 프로젝트는 일주일 만에 전시를 올려보는 단기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제주를 경험한 다음에 각자가 맡은 공간을 기획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넷이 다르게 풀어간다는 점에 집중해 주시면 조금 재밌으실 것 같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제주 사랑방에서 열리니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주택 제주 사랑방. 예.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네 분하고는 이제 인터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술가라든가 이렇게 뭐 전시회나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아웃풋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고 나름대로 뭐 셀링 포인트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네 분인 경우에는 참 불손하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게 지금 준비가 그러니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런 날림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러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좀 이건 뭔가 좀 이건 설득이 좀 필요하다. 네. 이건 해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누가 혹시 해명과 설득을 하실까요? 해명과 네. 괜찮아요. 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해주시죠. 원래 일반적인 전시는 약간 3개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저희는 제주도에 도착한 날에 이제 즉석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키워드로 주제를 정하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의 여러 공간을 탐색하면서 저희가 느낀 제주도를 또 제주도에서만 구한 재료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흥성에 주안점을 뒀다. 네. 맞아요. 라고 대충 계획적이기보다는 차별성. 예. 작품의 그쵸. 퀄리티보단 프로젝트의 취지 약간 이런 저니까 이렇게 참 대충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분은 어차피 네 분이서 그러면 각자 그러면 지금 제주에 오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네, 되셨죠. 맞아요. 네, 네. 나름대로 본인의 프로젝트 재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서로에게 공유가 됐나요? 아니면 서로에게 철저하게 비밀입니까? 이게 끝나고 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카페에 가서 처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네 아직도 분이 몰라요. 팀이지만 서로 견제하는 게 있군요. 네. 아 무섭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어차피 이거 끝나고 카페에서 공유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약간 맛배기로 나는 이런 거 할 거다. 대박. 예.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저희 주제가 바람이에요. 우리 김윤희님. 네. 네. 바람인데 저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바람을 느끼면서 네. 이제 나무도 흔들리고 풀도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게 딱 이제 적당한 때 오셨네요. 네. 이제 사람도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는데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고 근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예. 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도미노를 이용해서 도미노를 이용해서 네, 젠가 이제 나무 예. 풀고 있잖아요. 도미노를 이용해서 도미노는 이렇게 쓰러지면 끝이지만 예. 사람은 끝이 아니다. 약간 약간 이런 거를 전달하려고 네. 하긴 하는데 아직 지금 주제가 저도 바뀌고 있나요? 지금 좀 다른 거 가야지 해가지고 혹시 영향을 너무 받아서. 개인적인 게 너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예. 제주도의 색깔이 약간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들지만 예.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이용할 생각이고 그래서 음. 약간 제주도의 바람을 이용해서 제가 느낀 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윤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 이제 하나씩 까셔야죠. 이제. 까보겠습니다. 예. 자, 홍세님. 저는 원래 다른 전시를 기획할 때도 그렇고 그 단어의 뜻이나 좀 의미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열심히 바람이 무엇인지 바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탐색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제주도 바람이라고 하면 다 바람 불어오는 바람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이면 소망이 되는 것 위시. 마스도 되지 예, 않을까라고 해서 원래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해서 음. 제가 느끼기에 제주도는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오기도 하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육지와라고 부르잖아요. 예, 제주도 예. 분들은. 그래서 육지랑 섬의 이 예. 관계가 서로 조금 단절되어 있다고 느껴가지고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서 거기가 올레길 이런 것도 걷고 휴식하러 오시는 공간이니까 휴식하러 오셨을 때 원하는 상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 어떨까라고 해서 그 공간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분은 이해가 되는 역시 같이 하시는 이해하는 게 있군요. 네, 그냥 상상되는 공간을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황수민님 저도 막 아직 정리가 막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셋이 네 분 다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 저도 바람을 막 고민하다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저는 식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식물 좋아하세요? 네. 약간 어떤 온실이라고 했을 때 완전 뭔가 바깥과 차단된 온실에 살던 초록이 강풍을 맞아서 처음 느껴보는 바람. 그래서 걔는 육지에 있던 애다. 걔가 이제 돌담 앞에 있는 초록을 마주하면서 둘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담아보고 싶다. 제주에 있는 바람을 평소에 맞고 있는 돌담 옆에 있는 초록과 육지에서 바람 한 번 맞아본 적 없는 온실 속에 있던 근데 걔는 이제 모종의 이유로 강풍을 맞아서 온실 뚜껑이 날아가서 바람을 처음 맞아보았다가 이제 우연히 제주로 온 둘의 살짝 초록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초록들의 커뮤니케이션. 네, 알겠습니다. 요건 살짝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네. 다행이다. 아니 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는 뭐 저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혜진님. 네. 저는 일단 큰 주제를 바람 상점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느낀 바람을 좀 오감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바람의 땡땡이라고 활용을 해서 일단 바람의 일기로 제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제주도의 바람을 약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벽면에다가 하나씩 전시할 예정이고 바람의 맛으로 약간 저는 바람이 되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새로운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셔가 되게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지를 까서 새로운 이제 종이로 이렇게 덮어놔서 놓으면 이제 그 맛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새로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도 바람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DIY 드림캐쳐를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직접 만들어서 걸어놓을 예정이고 소망 팔찌라고 해서 되게 소원 팔찌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체험존으로 직접 만드실 수 있게 소망 팔찌 같은 것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제주에 있는 돌담들 아시죠? 네. 돌담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사시는 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담이? 달라요. 맞아요. 그 돌하고 돌 사이에 구멍이 있죠. 네. 그걸 일부러 만든 거예요.
바람이 그게 바람 없으면 지나가라고. 무너지. 네, 바람이 지나가야 오히려 담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사실 여기 출발점이 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 아, 예. 아유, 참. 은근 예리하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네 분의 얘기를 제가 뭐 이렇게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흘려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예술 프로젝트나 작품은 이런 식으로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네 분께서 일주일 동안 바람을 주제로 아무튼 열심히 자료를 모으셨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그 고시주택의 네. 사랑방에서 이렇게 네 분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필이면 많은 장소 가운데 왜 고시주택이냐? 물론 저도 고시입니다. 그러네요. 제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요. 고시. 아니에요. 기미박이에요. 기미박. 기미박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갑자기 말이 옆으로 빠졌는데, 자, 고시주택을 전시 공간으로 염두에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김윤희님. 네, 일단은 고시주택이 한옥의 형태가 가미된 곳이거든요. 그게 가장 눈에 띄었고,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공간의 특징이 두드러진 곳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특히 여기는 원래 전시장으로 쓰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용도를 바꿔서 전시장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주택이 보니까 관광객이랑 도민 모두한테 열려 있어서 약간 쉼터로 이용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컨디션도 믿을 수 있고 대관료가 또 무료라서 그게 가장 큰 아무래도. 메리트였습니다. 이 청년 예술가들의 또 고뇌. 괴로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네. 이 그리고 버짓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 대관도 사실 도민분들께만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타지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예.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저는 그 네 분이 제주의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면은 저는 정말 진짜 뭐 어디 김포공항에서 멋있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디 뭐 서울에 뭐 무슨 뭐 신라 호텔에서 로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시 주택에서 전시를 한다. 뭐 물론 뭐 다른 곳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도 물론 구경을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가끔 제주도 분들도 가시겠죠. 제주도 분들이 보면 뭐 우리 맨날 보는 보름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일상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혹시나 바라볼 수 있는 제주도민들하고 뭔가, 나는 그래도 저분들하고 뭔가 이런 걸 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 제주도 사람이지만 제주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지만, 혹시 뭐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일단 저희 전시는 장소부터 주제나 뭐 네, 작품 한혜진님. 재료, 전시를 위해 영감을 받는 공간 등 전시의 모든 부분이 제주랑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바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표현할 제주와 이제 제주도민분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의 다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전시 구성 중에 일주일 동안 제가 느낀 제주도의 바람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바닷바람처럼 강한 바람을 잘 느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강렬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많은데, 사실 도민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제가 표현한 거를 보면서 어제 바람이 강렬했다고? 그냥 평소랑 똑같지 않았나? 하는 이런 재밌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다른 시선에서 오는 재밌는 차이와 전시를 보신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기대가 되어서 꼭 제주도민분들에게 이 전시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해주셨으면 혹시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약간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의 그 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진부하지 않게. 뻔한 그런 상황이 누구한테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경험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주도민들이 늘상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선,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싶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잘하셨어요. 예. 원래 이제 그 황수빈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인터뷰 뭐 조율하고 할 때 처음에 제가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거부감까지는 아니고 좀 이거는 좀 바로 잡아주시라라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기획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보시는 분들께 기획자가 뭔지 작가님하고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내용이 많으면은 한 분이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 한분 뭐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시고 한 분이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셔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질문 주신 기획자를 문화예술 기획자로 국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야에도 기획자가 많으니까 제품 기획자 뭐 다른 데도 또 많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주가 조작 기획자.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다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달려 있는 다리가 아니라 건너는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브릿지. 네. 네, 저희는 같은 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으로 했거든요. 이제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게 문화예술 경영은 다리다 이거예요. 이제 기획자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연결을 하거든요. 이제 관계과 작가를 연결하기도 하고 이제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라던가 뭐 돈,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 거창하게 말한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PD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맞아요. 거군요. 약간 그런 갑질하는 거. 거예요.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작 계획부터 해서 뭐 일정 예산, 인력 구성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작가가 예술을 창작하면 기획자는 그걸 더 세상에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 명연설 중에 그 스탠포드 거의 졸업식 연설 가가지고 커넥팅 더 다츠 점을 연결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멀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개개 사건과 일들을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걸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되고 스토리가 그쵸. 되고 맞아요. 감동을 주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을 제가 훌륭하게 잘 설명을 했죠. 그럼요. 딱 정리를 잘 해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로. 이거 참 부끄럽네요. 또 기획자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을 해주실 부분 없나요? 하고 싶은 거. 약간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야 지금 돼요. 예술가가 없는 상태에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금 작품도 없어서 설명도 하기 어렵다고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수많은 연결성 중에 예술가가 없다면 우리끼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획자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여서 뭔가 기획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만으로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이번 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가분과 기획자의 역할을 구분해 가지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뭐 얘기처럼 이제 뭐 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화에서 배우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걸 모든 걸 종합해서 편집하고 디렉팅하는 감독은 예술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엔 점점 예술가의 영역으로 맞아요. 감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획자의 역할을 기존에는 이제 어떤 뭐 재구성, 디렉팅, 통합 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요것도 예술로 가야 된다. 예술의 영역으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내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잘못 짚었군요, 제가. 아니요. 네. 왔는데 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이론상의 기획자는 2차 창작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출이나 감독과 같은 일인데
뭔가 아직 사회에서는 저희가 예술가도 아니고 창작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도 계속 예술 경영이 업이 될 수 있나, 약간 예술로 저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팀이어서 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약간 직업적으로 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 그럼 것 여기서 같긴 해요.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뉴진스를 디렉팅하는 미니진은 예술가입니까? 예술가가 아닙니까? 예술가. 네 분이 생각하시기에.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생각을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고 싶은 그거긴 네. 해요. 아 제가 약간 저희가 이런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러고 숙소 돌아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도 그때 나오는 주제도 항상 예술과 우리의 일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느 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딱 그 미니진 그 뉴진스 대중이 알고 있는 건 뉴진스고 그 분이 아티스트고 근데 하지만 그 밑에는 그 안에는 진짜 그걸 만들어낸 미니진 대표님이 계시는데 우리도 말을 못하겠다. 그냥 딱 선생님 얘기했던 거. 모자르듯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약간 뉴진스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예술이지만 그거를 위한 밑작업, 약간 사람을 모은다던가 돈을 모은다던가 그런 활동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미니진 대표의 디렉팅이라든가 어떤 뭐 커스튬이라든가 하나하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으면은 뉴진스 멤버만으로 그쵸. 안 되죠. 자체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곡이라든가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네, 물론 뉴진스의 음악이라든가 그들의 이제 어떤 무대 활동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예술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개개인의 사람들이 직접 창작하고 이거를 뭐 고안하거나 이렇게 재료를 수집해가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디렉터의 역할 역시 확장된 예술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라고 생각했을 싶어서. 예. 때는 좀 요즘엔 다 세분화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세분화적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외적인 일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이 엔잡이라고 하고 막 이런 단어가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완전 고대로 넘어가자면 뭐 철학자가 과학자도 하고 수학자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를 함께 맞습니다. 하잖아요. 본인 역량대로. 그래서 그 역량대로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나눠져 있는 직업군이 좀 달라서 이뤄지는 문제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예술가인지 디렉터인지 어떤 걸 더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우문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현답이었네요. 아까 이제 고대 철학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민하는 게 항상 이제 유튜브 뒤져보면서 AI 찾고 있거든요. 내가 과연 AI로 앞으로 뭘 해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에서 기획자로 활동하시는 네 분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최욱의 매불쇼를 제 경쟁 상대로 감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간 내가 매불쇼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앞으로의 이런 시대 전환기에 특히나 젊은 네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우리가 AI를 항상 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네 분 뭐 좀 탐색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AI와 관련해서? 약간 이번 전시 주제도 저희가 챗GPT가 정해준 전시 주제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전시를 날로 먹어? 그래서 이런 기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 기획 청년팀이야. 적인 전시 주제가 있을까? 세계적인 전시 주제로 바람이라는 주제는 어떨까요? 바람을 적으려 바람. 이런
그런 요소들을 계속 전시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AI가 등장했을 때 막 예술가가 직업을 잃는다, 작품을 예술가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도 같이 없어지는 건가? 라는 고민을 되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챗GPT나 뭐 약간 감마 이런 아이들만 가지고도 예술 전시를 할 수 있나? 라는 실험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제가 따로 전시를 이제 다른 팀이랑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그 감마라는 그림 그려주는 AI를 피카소라고 지칭을 하고 AI를 약간 저희와 같은 기획자라고 지칭을 하고 저희 사람은 다 어시스턴트가 돼서 하는 전시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결국 완성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작품을 그려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입력을 해야 나오는 값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배치를 물어봤는데 동선 배치를 창의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의 벽이 있으면 아직은 이게 좀 따라오면 멀었구나. 작품이 한 6개가 있으면 정확하게 6개를 배치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조금 기획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면 이걸 수단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경험을 해서 이제는 무서워하진 않고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개인 미디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언어적인 그 소통. 어떤 소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소통의 분량이 100에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면은 이게 한 3, 40까지보다 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좀 되는데 챗GPT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디테일하게 모든 걸 100을 다 쳐줘야 돼 보니까 챗GPT 시대에 정작 글쓰기를 더 잘해야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아까 저 대표님 얘기하신 그 간극이라는 게 살짝 좀 저도 몸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나머지 세 분은 AI 시대의 우리 문화예술 기획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저도 좀 사실 너무 비슷한 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AI가 없는 시대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AI가 못하는 건 확실히 못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왜냐면 AI는 너무 맞는 말만 하고 딱 공식이 있는데 인간은 가끔 이상하고 변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고 기획자가 특히 그 지점을 생각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가 우리의 자리를 아직 넘볼 수는 없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얘네를 확실히 도구로 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배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만 얘기하면 사실 저는 뭐 AI 뭐 뉴스 엄청 나오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참 예술이 더 소중하구나. 예술이 그래서 더 빛나고 더 좋아졌다. 더 안심이 된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술 분야의 AI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편이었는데요. AI가 무슨 예술이야? 왜냐면 저는 예술에서의 약간 창작물이라는 건 그 사람의 뭐 생각이나 생애 그런 게 다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감정이나 뭐 약간 슬픔, 뭐 감동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뭐 걔가 자신만의 생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만든 그냥 빈 껍데기이지 않을까?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생각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편에 속했는데 뭔가 AI도 이제 예술이랑 많이 융합이 되고 어떤 아트페어나 전시에서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I와 함께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공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뜨달이 언젠간 한번 AI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그 백남준 작가께서 그 TV를 가지고 한번 했던 것처럼 아뜨달이 다음에는 이제 AI를 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조회수를 노리고 AI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저는 되게 참신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식상했거든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네 분이 이렇게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오.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얼마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게요. 예. 이제 저랑 얘기하면 이런 마법이 생겨요. 자, 네 분 각자가 우리 아뜨달은 혹시 네 분이서만 꼭 이 완전체로만 움직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개인 아니요. 활동도 가능합니까? 개인 활동도 유닛 활동도 가능합니까? 네. 아. 저희는 매우 독립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아뜨달이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어떤 목표나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네 분 각자가 좀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고 인터뷰 좀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수빈 님. 네. 네. 제가 가장 사적일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어떤 목표 이런 것보다 그냥 언젠가 나는 그때 가서 기획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버킷리스트 같긴 한데 두 가지의 뭔가 떠오르는 버킷리스트는 언젠가 비문학이 아닌 문학 장르의 출판을 내보고 싶다 하는 것과 요가 매트를 들고 전 세계를 누벼보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일하지 근데 않으실 그렇게 건가요? 해서 또 기획자는 사실 경험이 또 자산이기 맞아요.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돌아가는 자산. 모든 소스를 모아서 또 음. 이렇게 열심히 언젠가 일을 다시 한번 하면 또 프로젝트를 또 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요가 매트는 꼭 갖고 오는 거군요. 예, 네 예. 갖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삶을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나가기를 지향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가면서 쌓은 경험들로 이제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작은 골목에 제 취향을 담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골목에 취향을 담은. 네. 예, 근데 그 작은 골목이 한남동 작은 골목. 예. 착지가 않아. 약간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 네. 뭔가 이제 약간 주민분들이 오고 약간 웃자고 그런 한 얘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로 김윤희님? 말씀드릴 네. 것 같으면은 사실 저랑 아뜨달의 목표는 같은데 어엿한 기업이 되어서 번 돈으로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합니다. 네, 세금도 예. 내고 예. 직원도 뽑고. 네, 직원도 예. 뽑고 집값도 내고 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목표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약간 와 저기 일 잘하고 약간 신선하지 이런 게 있고 방금 생각난 건데 약간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는 항상 기획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소소하게 영향을 주는 기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기획자. 네. 예. 회사 잘 돼야 됩니다. 그러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황세현님. 저는 일단 독립적인 이 아이들을 하나로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팀의 목표를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 도전 프로젝트가 이 제주도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12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과연 기획자가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협력체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네. 약간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소책자를 발행하고 싶어서 아마 제주도에 떠나자마자 급하게 괜찮은 이제 것 글을 같습니다.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다음 프로젝트 목표이고 그러니까 혹시 빅픽처가 있으시면 대표 나와요. 기대해 네. 주세요. 혹시 본인이 대표를 자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 분이서 추대를 해가지고 대표가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네. 원래 문화예술 경영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는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직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과연 우리만 할 수 있는 색깔이 뭐고 우리 학과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애들을 탐색해 보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어떻게 대표 누가 해 했는데 아무래도 너가 해 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아유,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젊은이가 또 이렇게 이런 모임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황소연 대표님이 카메라 보시면서 이번 그 제주도 좋다 프로젝트 좀 많이 좀 봐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걸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돌리려고 명함을 만들어 왔어요. 요즘 유행하는 요즘 약간 유행하는 스타일로. 의심스러운 스타일로. 약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디 저 길거리에 많이 떨어지는 일수 네, 대박 네. 같은. 그래서 유행하거든요. 제주도시에 많이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네 저희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예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라서 제주도에서 또 뭔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주도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전시를 못 보시더라도 저희 인스타그램에다가 열심히 콘텐츠를 업로드 해둘 거기 때문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좋은 청년 문화 기획자 아뜨달 네 분, 황서현님, 한혜진님, 황수빈님, 김윤희님 네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훅 갔는데요. 네, 정말 전시 프로젝트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타지 육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제주의 바람을 어떻게 느꼈는지 또 이게 혹시 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전환에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정신적으로 한번 교류해 보시는 거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프로젝트들 발물을 잘 하셔가지고 제주에서의 활동도 좀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